수술 받으면 내가 당분간 담배를 못 필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들어오시기 전에 피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 잡으면 안내해주는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중년분들은 어쨌든 간에 약을 좀 많이 드실 수 있잖아요. 뭐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도 약들 복용하시고 또 뭐 어떤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 뭐 영양제 뭐 이것저것 막 많이 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이 있는지를 이렇게 처방전을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어디까지 먹고 어느 거나 빼고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응고 관련된 그 항해혈전제 같은 거겠죠. 뭐 플라빅스, 아스피린, 와파린 이런 거를 드시고 계신다면 이거는 꼭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시다면 수술 전에 일주일 이상은 끊어주셔야지 회복이 잘 되겠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는 상태로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멍이 엄청 들거나 그러겠죠. 약을 잘 모르시면 약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응급 약을 가끔 처방받으실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천식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호흡기 같은 거, 그 흡입제 이런 거를 처방받으신 게 있으면 그거는 수술할 때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이제 설하정이라고 협심증 왔을 때 혀 밑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응급약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드시는 건 아닌데 그런 약들을 처방받은 게 있다면 가져오셔야겠죠.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었는데요. 성형수술 전에 건강보조식품을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하는 게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2주 정도는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건강보조식품은 그 미국 약국에서 판매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되겠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이 많겠죠. 가장 많은 게 홍삼, 뭐 인삼, 뭐 엄청 많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거 섞고 저거 섞고 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건강원에서 파는 각종 즙들, 뭐 하여튼 저도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뭐 1, 2주 안 먹는다고 크게 건강에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수술 결정되면 1, 2주 정도 확실하게 딱 끊고 수술을 하고 뭐 잘 회복되고 그런 다음에 드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시는 원장님에 따라서 되게 스틱하게 요구하시는 원장님 계세요. 그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마늘도 먹지 말라고 하고 생리기간도 피하고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 원장님도 있는가 하면, 저는 마늘 정도 많이 드신 거 정도는 일상생활 범주 내에서 드신다고 보고 마늘 생강 이런 것까지 통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보면 토탈 포함해서 2주 정도를 끊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건강보조식품의 많은 부분들이 혈액순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혈류가 잘 돌면 좋은데 평상시에는 수술하게 되면 피가 나니까 그거를 어쨌든 통제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 없는, 그러니까 병원에 처방받지 않은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1일 전에 끊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피가 많이 나면 멍도 많이 들겠고요. 그리고 그 혈종이라고 하는 피가 고이는 현상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멍이 들은 상태로 뭐 돌아다니기 힘드실 거고, 그리고 멍에 의해서 발생되는 붓기도 많아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회복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수술 시간이 길어져요. 실제로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술 단계별로 지혈 작업을 많이 해주고 그 자체로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요소에서 회복 기간이 늦어지는 원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그 마취 약제에다가 혈관 수축제라든지 그리고 피가 안 나게 하는 약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수술 중에 단계별로 피를 잡는 작업 그런 거 해주고, 그리고 큰 수술 같은 경우 안면거상 같은 경우는 이제 피주머니 같은 것도 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혈액순환 관련된 약들도 잘 드시고,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를 잘 안 듣게 하기도 하고, 담배는 수술 후에 상상 회복을 더디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차이 없게 회복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죠. 특히나 수술 받으면 내가 당분간 담배를 못 필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들어오시기 전에 피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끊으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상담하면서 이제 담배 핀 거를
알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도 수술 후에 못 피인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지하니까는 수술하고는 피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피시는 것 같아서 피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수술 전에는 피셨지만 수술 후에는 꼭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자담배 피웠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자담배에도 똑같이 니코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니코틴 자체가 상처 부분에서 혈류를 감소시키고 상처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죠. 연초에는 뭐 다른 뭐 타르라든지 더 나쁜 게 더 많은데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처 회복의 지연은 똑같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누워있으면 이제 붓기가 잘 빠지질 않겠죠. 가볍게 운동해주고 산책이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걸 해주면 몸의 순환이 좀 좋아지니까 붓기도 좀 빨리 빠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어쨌든 콧물이 막 난다든지 재채기도 막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짠 음식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염분 때문에 붓기를 더 잡아두는 영향이 있어요. 라면 먹으면 얼굴 붓는 것처럼 붓기도 더 오래 갈 확률은 높습니다. 계속 이제 이런 표 같은 것만 글자만 보여드려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최근에 수술 받으셨던 분 중에서 회복이 굉장히 빨랐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50대 중반분에 뭐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렇게 약 드시던 분인데 지지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그러셔가지고 2주 만에 이렇게 잘 회복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수술 받으셨던 거는 상안검, 하안검, 이마거상, 안면거상, 목거상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은 항목을 받았지만 2주 만에 이렇게 회복하셨고 실제로 이분이 열흘차에 사회활동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서 자기상 커플만 받은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병원에서 안내해 주시는 거에 잘 따라 주시면은 회복이 빠를 수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